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핫한데 요즘 더 핫해졌어요. 신당 때문에. 핫한 거랑 뜨거운 거 차이가 뭐예요? 예? 핫이랑 뜨거운 게 차이가 뭐예요? 더 핫보다 왠지 뜨겁다는 게 더 와닿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말고. 몇 프로예요 오늘 신당? 원래 50%에서 하루에 1%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시간 변수밖에 없는 거라 가지고 예. 뭐 제가 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시간 변수만 있는 거라 가지고 좀 한 58쯤 됐나 59쯤 됐나 그럴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D-Day는 12월 27일입니까? 뭐 그쯤 되죠. 예. 특별히 12월 27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뭐 많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정치한 지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아마 저 비대위원으로 내정이 됐었을 거고 20대 때. 첫 회의 때 12년째입니다. 예. 예. 그래서 12월 27일로 D-Day로 잡았다. 신당 차리긴 100% 차립니까? 아이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네. 진짜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신당을 하고 싶은 거냐 네. 아니면 국민의힘의 뭐 변화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 나가지 마. 우리가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이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건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당한 걸 생각해 보면요. 네. 신뢰 자본이 없잖아요. 뭘 한다 한들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바보가 신뢰 자본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런 걸 기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요구를 하겠어요? 아닌 거죠. 그 얼마 전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총선 때 중책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얘기했는데 그 중책이란 게 사실은 뭐 선대위원장, 뭐 저 공관위원장 이런 건데 총선 때 그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줘도 당에 남아있지 않겠다? 그걸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첫째는 믿질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스스로 예를 들어 제가 뭘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다음 날 바로 뒤통수 치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거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양치기 소년이라는 게 왜 이제 이소부와 이런 데 있냐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의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상의 한심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 처음에 막 동네 사람들 데리고 놀 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예. 아,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늑대가 온다 한마디 외치니까 막 우르르 와서 몽둥이 들고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데 한 세 번째쯤 되니까 정말 비참하게 이제 자기가 당하잖아요. 예. 저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뭐 정치에서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뭐 가능성이 예술이니까 정치란 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신뢰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신뢰가 없는 장본인이잖아요. 무슨 그거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다른 사람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권위 있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뢰가 없음의 대표적이고 장본인인 분인데 그분이 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뢰가 깨진 게 사태의 본질이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저도 참 정권 1년 반 차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민망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개인에 대한 신뢰 이런 것보다도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그때 뭐 0.7% 차로 이겼다 했지만은 그거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 이탈하신 분들은 다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주말에 그 소위 말하는 천하용인 네 사람하고 허은하 의원 저 지역 사무실에서 만남이 있었다. 공개가 됐는데 그 네 명도 같이 나간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차리면? 제가 뭐 그분들 대변인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뭘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은 제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모여서 얘기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너무 잘 확인했고 그래서 각자 그 회동이 끝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게시물도 올리고 했는데 저는 언론인들이 다 행간을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액션 플랜을 공유했다. 뭐 그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 네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네 사람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뭐 그때까지 왜 이걸 했냐 구체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제가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 내 스스로 해명이 안 되는 행동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다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액션 플랜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했다는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신당에 관심이 있어하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 5-6명 정도 있다.
뭐 일부 언론에는 뭐 PK에 한 명, TK에 한 명, 뭐 수도권에 한 명,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오히려 비명계라고 소위 불리던 분들은 네. 제가 뭐 그분들을 알고 지낸 적도 없고 한 분들은 네. 제가 만나가지고 그래도 밥이라도 한번 먹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 있었지만은 네. 우리 당 의원들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니, 워낙 다들 잘 알고는 있잖아요. 저는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100명 되는 의원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의를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위치다. 우리 당 의원들은.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절대 이름을 거명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겠지만은 네. 그거는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저와 좀 얘기도 해보고 조언도 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수준이 아니라 네. 이 대표 당신이 나가서 신당 차리면 나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 이렇게까지 명시적으로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했던 의원이 실제로 있냐는 거죠. 그런 분도 있죠, 당연히. 아, 그래요? 네. 누군지 이름 얘기 못 하겠죠? 중진 의원도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네. 소위 말하면은 목숨 걸고 이제 명단 쓰는 건데. 네. 예. 아니 옛날에 보세요. 독립군은 싸그리 가명 썼거든요. 알겠어요. 예. 네, 가명 쓰는 독립군들이 왜 가명 썼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이게 자랑스럽게 이름 걸고 했을 때 어떤 일이 가해질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다 가명 쓰는 거죠. 초재선이 아닌 중진 의원도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 얘기해 줄 수 저 있겠어요? 스무고개 안 합니다. 저 진짜 비명계 얘기 나왔을 때도 스무고개를 이제 언론인들 하려고 그래가지고 저 입장에서 제가 누구의 이름이나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전혀 말하진 않을 거다. 네. 근데 제가 뭐 그때 그랬더니만은 뭐 우상호원이 뭐 나와가지고 이준석이 뻥치고 있다. 아무도 한 명도 만날 사람 없다 그러더니 저는 밝히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이 밝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제가 적어도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고 있는 신당의 모습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생기는데 네. 가능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네. 수도권 정당, 전국 정당, 영남 정당, 비례 정당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죠. 비례 정당. 이건 어때요? 비례정당이라는 건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하죠. 왜죠? 지금 뭐 선거법 협상 보면은 비례 정당에 출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난 선거 때 비례정당이라는 것들이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보면요. 네. 그때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2, 예. 주황색 국민의당, 네. 그거 3석 얻었잖아요. 예. 열린민주당 3석 얻었잖아요. 그걸 목표라고 할 수는 없죠. 정당을 한다고 하면서. 그 당들은 애초에 생길 때부터 뭐 지금 와서 국민의당 2를 시작했던 안철수 의원은 부인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존속을 기대하고 만든 당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럼 비례 정당은 아닐 거다. 그러면 이제 지역구에다 당선자를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수도권 정당 얘기 어제 천하용인과의 만남에서도 수도권 정당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구분이 있을 거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이라고 하면 후보를 네. 최대한 많이 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영남에 도전할 의향도 있다고 얘기한 것이 본인이 예. 제일 어려운 도전을 하는 위치로 가고 싶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진짜 신당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태다. 그럼 저는 더 어려운 도전을 위해서 호남 갈 수도 있어요. 그 영남 정당이라는 게 네. 예전에 사실은 나왔던 뭐 친박 영대라든지 96년 총선에서 자밀련이라든지 하는 영남 기반 정당은 거기가 당선되기 쉬운 지역이라도 글로 간 건데 본인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국민의힘의 아성을 깨기 위해서 영남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쉬운 도전을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거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년 사이에 한 2번 정도? 그렇죠. 27년 전에 자민련.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한 1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정도 된 사람이 박근혜 없는 친박연대 이런 걸 꾸려가지고 한 이제 22년 전쯤에 했던 거잖아요. 그게 쉬운 도전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도권보다 본인에게는 영남 도전이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선 하이리스크잖아요. 네. 거기 가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제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제 입장에서도 제가 쌓아온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예. 그리고 뭐 그런데 저는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구에 사실은 당선자 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양당 체제가 워낙 또 강고하니까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의 세가 좀 셀 거고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의 세가 셀 거고 잘못하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 보수표만 분열시켜가지고 패배의 원흉이 될 위험성도 좀 있고. 저는 만약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거 진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준석 탓하려고 하면은 그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죠. 네. 누가 그렇게 정치하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근데 산술적으로 지난 1년 그럴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니까 수도권에서는. 지금 만약 그런 면피할 생각을 누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비겁한 게 1년 반 전에 이 당을 대선과 지선 승리로 만들 때 그거 다 부정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작전 짰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도 보면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선거 패배 이후에 내온 대안이라는 게 이준석을 제명하면은 그게 혁신이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선거를 앞두고도 만약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떻게든 뭐 이준석 네가 나가가지고 당을 차리면은 너는 뭐 보수의 역적이 될 것 신경 안 써요. 예.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금태섭 대표 만났잖아요. 어떻습니까? 만나보니까 뭔가 좀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던가요? 아니면 좀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던가요? 뭐 금태섭 의원 하면은 뭐 아주 똑똑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이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제가 만약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하고 싶다는 생각했었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 네. 금태섭 대표도 말이 통하던가요? 금태섭 의원은 우선 논리적이긴 하죠. 그리고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건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될 거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멍청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네. 저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소리 와서 하다 오는 사람 중에 보면 뭐 행시 출신도 있고 뭐 사시 출신도 있고 다 공부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한 분들인데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사람 많거든요. 저는 그거는 면밀히 판단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태섭 대표가 저랑 이제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 만나기 전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고쳐서 쓰기 위한 신당 창당이라면 속된 말로 국민의힘의 대안제로서 신당이라면 같이 하기 어려운데 그걸 넘어서서 이 진영 정치를 깨는 제대로 된 제3당을 해보고 싶으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맞는 말 같으면서도 굉장히 거창하고 상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그 뭐 지금까지 제3당 하겠다는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나는 어디에 흡수될 당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뭔가 길게 갈 수 있는 새로운 당을 하고 그거 목표보다 중요한 건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당의 컨셉이라는 거는 저도 뭐 국민의당 2나 아니면 열린민주당 같은 거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느냐는 역량에 달린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진보 진영에 뭐 중도 진보 진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의 합류를 고민할 때 아니 이 대표가 보수 정당, 합리적인 보수 정당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좀 들어가기 힘들 거고 거기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넘을펴서 중도 진보까지 아우르는 정당을 만들려고 하면 들어가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정당의 이념적 가치가 어디냐. 이거는 사실은 합류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념적 잣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제가 말했잖아요. 음모론적인 관점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 부정선거다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천안함이 뭐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5.18이 폭동이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그냥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젠더 정책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제가 가진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 반대가 합리적인 거라면은 저는 얘기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젠더 정책 같은 경우 저는 할당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할당제에 대해서는 저랑 다른 의견에서 토론할 수 있지만은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여자라서 죽었다 뭐 이런 거 구호에 가까운 것들을 막 들이밀는 순간 저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남자는 뭐 잠재적 가해자다 뭐 이런 거 하는 순간 이건 대화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습니까 이거의 영역인데 그거 하면은 저는 그렇게 혼자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정책의 영역에서 뭔가 고민한다 그러면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죠. 다. 금태섭 대표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박원석 전 의원이나 지금 저 류호정 의원 같은 정의당 계열
정치인들과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 당연히 있다 보는데 거기서 제가 선을 긋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쪽에서 선을 긋는다? 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당은 제가 항상 정의당의 긍정적인 이미지 갖고 있던 시기엔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이고요. 지금은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이나 아니면 인권의 아젠다를 다루는 정의당은 꽤 재밌고 멋있었거든요. 노회찬 의원이 그때 국회 바닥에 신문지 깔고 누우셨을 때 야 저거는 보수 진보 아젠다가 아니라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다라는 생각했었는데 요즘 보면 정의당은 무슨 이벤트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의 정의당과는 연대 안 하겠지만 과거 노회찬 의원이 의미 있는 아젠다를 던지던 모습의 정의당과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신당 창당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면 대구에 혼자 무소속 출마하는 것도 선택지는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는 신당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치나 지지율이 뭐 거의 바닥 수준이라 가지고 아무도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뭐 그렇게 되면은 저는 대구 출마할 이유는 없겠죠. 무소속 출마도 의미가 없다. 대구에 무소속 출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고민하겠지만은 이번 선거는 하여튼간 의미를 찾는 선거다. 지금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 뭐 혼자 당선되는 목적으로 뭐 할 거였으면요. 이미 한 1년 전쯤에 어디 가서 무소속 비비고 있었겠죠. 의미를 찾는 선거란 건 무슨 의미예요? 본인의 당선 여부 배지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중요한 게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지금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좀 안타까웠던 게 지난 대선 때는 경제 정책도 뭐 안보 정책도 지금 대선이 끝난 지 1년 반이 됐지만은 윤석열을 통해 경제 정책이 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관점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취임한 거고 거의 대장동에 대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범위를 잡아라 수준으로 대선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리고 집권한 뒤에도 보면은 그거 연장선에서 이재명만 잡아놓으면 뭐든지 돼라는 생각 때문에 국가 운영하다가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하다가 지금 국정 동력 다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제 의미를 나름대로 찾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그게 보도됐어요. 저 장지원 의원의 여원 산악회인가요? 저 함양이가 어디로 한 버스 한 90대 정도 동원해가지고 가는 모습들. 그 산악회 모임에서 장지원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 봅니까? 제가 지금까지 일단 장제원 의원 측은 원래 예정된 행사야 다른 의미는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에서 우리 당 의원들 묘사해달라고 그럴 때 제가 오늘도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은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럴 때로는 좀 진짜 이상한 분은 정신이 이상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예전에 제가 당대표 할 때 저 끌어내리겠답시고 저한테 뭐 선당우산이 오만 이상한 소리 다 했던 사람들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지금 결국에는 국정 실패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되니까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국민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저런 수준의 사람들을 끼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에는 뭐가 꼬인다고 저는 대통령께서 참 대통령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거다. 지금요? 왜요? 뭐에는 뭐가 꼬인다고 지금 저런 수준의 사람들을 내세워가 정치해왔던 게 지금 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곤란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가요? 이준석 전 대표 표현대로 하면 그러면은 대통령이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요. 대통령이 예전에 선거 전부터 이제 제가 봤을 땐 대단하지도 않은 정치계 인사한테 아무 생각 없이 전화해가지고 뭐 당을 뽀개버리겠다느니 3개월 내 이준석 쫓아내겠다느니 이런 거 녹취당해가지고 부끄러움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대통령이 얼마나 그게 추합니까? 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니 정치권에 그런 뭐 제가 브로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역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녹취당해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는 어떻게 맞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뭐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될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 거 당했으면 저는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 브로커에 가까운 분보다도 더 고단수인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셨을지 저는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저러고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그러면 지금 저 인요한 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장제원 의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저 용퇴론을 제기를 했잖아요. 장제원 의원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용산에서 장제원 의원 물러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저는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보면은 이분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회 척결에 비교했지만은 하나회 척결과 찰 거면요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안내 방송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나가라고 할 것이다. 붕짜자 붕짜. 뭐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윤핵관님들 제발 물러나주지 않으실래요? 뭐 이런 안내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핵심 의원들은 계속 갈 거다 이런 취지인 거죠?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제가 있잖아요. 저만 신뢰 자본이 없겠습니까? 저 사람들이라고 뭐 본인들이 같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보다 아마 더 가까이서 대통령이 정치하는 방식을 봤을 텐데 신뢰 자본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신뢰 신용도가 없어가지고 대출 못 받으면요 어떻게 집을 삽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금 들고 가서 사야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